중력주 시간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우선은 AS부터 한 번씩 확인해보고 갈게요. 첫 번째 종목 HD 현대인프라코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잡아주셨던 목표가가 8,700원인데 사실 살짝 아쉬운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도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거든요. 목표가 계속 유지해가면서 끌고 가볼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도 경제 지표가 조금 좋아지는 것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런 중기계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제 주요한 재료로 말씀드렸었던 거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트럼프 특사 관련돼서 이 20일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전부터 사실 당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 종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더라도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비교적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전에 올랐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한번 보게 되면은 아직도 고가권에 머무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테마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100%, 200%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수개월간 횡보를 할 정도로 지금 힘이 남아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중소형주들 많이 좀 올랐었고,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현대인프라코어나 뭐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크게 탄력을 좀 받았었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중소형주, 물론 가벼운 종목들이 세게 가는 거는 맞지만 요즘 뭐 시총 1조 원대? 이 정도는 무거운 종목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장중에 10%, 20% 충분히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뭐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좀 급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혹은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 시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흐름을 좀 보더라도 계속적인 좀 우상향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죠. 게다가 오늘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사실 0.5%, 6% 정도의 조정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5일 이평선, 이 단기 이평선도 이탈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단기 추세 자체도 살아있다. 그리고 이 8,000원 구간대를 보시면은 이전에도 고점을 계속적으로 형성을 해줬었던 가격대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구간을 한 차례 좀 돌파를 했으니까 이 8,000원 부근에서 좀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우하향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 검정색 선, 가장 짙은 선이 이제 240일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하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는 기울기가 거의 지금 수평에 가까워졌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장기적인 추세 자체도 이제는 굉장히 좀 완만해지고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배열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전에도 1월 22일이죠. 이때도 거래량을 한번 보게 되면은 평균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400%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도 5,6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만 봤을 때도 새롭게 좀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게 확인이 된다. 그래서 턴어라운드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1차 목표가 이전 고점 구간으로 잡아드렸죠. 8,750원 그대로 잡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50원으로 목표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손절가는 6,500원 그대로 받아가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이 구간에서 좀 하방 경직성이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켜주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한번 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 안에서 이렇게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은 만약에 6,500원 구간 왔는데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1차 목표가를 다시 이전 고점 구간이 한 8,000원 구간대로 잡고 반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현대 에버다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선 확실하게 달라진 가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목표가를 돌파했기 때문인데, 자, 목표가를 익절가로 가지고 이제 새로운 2차 목표가를 재진입을 해봐야 할지 이런 것들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은 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 뭐 이전 고점 구간까지 열어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11,000원까지 열어두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제가 이제 이 중소형주를 사실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를 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관점은 똑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좀 급등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해준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만 원 구간을 크게 좀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그대로 좀 갖고 지금 남아있는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 음봉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전 나왔었던 장대 양봉 고가권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르고 있죠. 즉 이제 고가놀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60만 주 정도로 전일 대비해서도 절반 수준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오늘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해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지금 관망세가 좀 짙어지게 되면서 적은 물량만 나오게 돼도 호가가 좀 얇다 보니까 좀 쉽게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0원 구간을 사실 깨더라도 이게 N자형 패턴으로 다시금 그러니까 눌림목을 예쁘게 만들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지금 재료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또 14일부터 16일까지 미넨 보안 회의가 있죠. 그럼 네. 거기서 우크라이나 또 이 러시아와 종전과 관련된 계획을 좀 얘기하기로 되어 있죠. 또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나올 거고 또 20일 날 또 관련돼서 또 우크라이나 방문을 하게 되면 또 그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라고 얼마 전에 좀 밝혔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이슈가 좀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재료가 남아있는 이런 이슈가 좀 뒷받침이 되는 섹터나 테마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아직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기존 때에 주셨던 목표가 10,000원 그 이상으로 1,000원 더 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 2차 목표가로 받아봤고요. 또 2차 목표가 새로 받아야 할 종목이 생겼네요. 네, 대양전기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받고 나서 정말 야금야금 종종 찾아봤어요. 네. 근데 확 오르진 않고 조금씩 그렇다고 밀리지도 않고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긴 하는데 크게 쏘아 올리진 못한다 싶었다가 지금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16,000원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빠르게 익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볼까요? 조금 더 끌고 가셔야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많이 말씀드리는 게 네. 지금은 추세를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대양전기공업을 애초에 좀 추천드릴 당시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지금 이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크게 막 부각을 받고 다른 뭐 조선 기자재 종목들처럼 막 슈팅을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언젠가는 또 빛을 발하고 또 이제 시가총액도 가볍고 유통 비율도 좀 적은 기업으로서 갑자기 좀 급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네.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이 어떻게 뭐 흘러가든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5%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난하게 끌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조선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기자재주들도 같이 좀 따라서 반등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대양전기공업 역시나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단기적인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런 모멘텀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전반과 같은 이 전기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뭐 조선이나 방산 그다음에
또 이 철도와 관련돼서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도 만약에 부각을 시켜준다. 그래서 사실 주가라는 게 이 재료를 붙여주기 나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주식도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종목이 막 여러 가지 테마, 이런 복합 테마를 가지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대양전기공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차트가 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의 고점, 이 종가상 고점 구간이 대략적으로 이제 17,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16,370원으로 우상향 흐름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17,000원 구간을 돌파한다? 그럼 오히려 이 자리에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거래량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다 할 지금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돌파하는 시점에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제 익절가, 하단 익절가로 좀 잡아두고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잡지 말고 일단 끌고 가볼까요? 네, 이게 사실 지금 이전에도 보시면은 이때 좀 급등이 나왔었던데 구간을 보시면은 뭐 2만 원대까지도 올라갔었던 게 확인이 네. 되거든요. 근데 이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죠. 아무래도 좀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만큼 빨리 오른 만큼 좀 호가가 가벼워서 빨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7,000원 구간 돌파하면서 두 자릿대의 급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확정 수익을 좀 챙겨두자. 그래서 지금 그 가격대를 좀 정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물론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정도가 좀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이제만 우상향 흐름을 타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상방으로 크게 열어두고 가져간다라는 개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특정한 목표가 구간은 잡지 않되 일단 17,000원 구간을 돌파하는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말씀 주셨던 목표가 16,000원은 익절가 구간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자, 하나씩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재건 모멘텀이 짙게 묻어있는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TYM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면은 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이 이슈를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대동기어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대동이라는 기업을 좀 추천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농슬라죠. 네. 네, 이제 TYM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대동기업,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대동이라는 그 기업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농기계와 관련돼서 또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동 다음으로 TYM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TY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국내 이 양대 산맥이죠. 대동과 TYM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TYM도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금 사업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농기계를 계속적으로 기증을 하고 있어요. 기증이요? 네, 이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 실제로 좀 판매까지도 이루어졌지만 지금 TYM은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기부를 통해서 지금 좀 목적을 좀 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농기계 판매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TYM도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판매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TYM 역시나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금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3,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져주고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차트 흐름으로 좀 봤을 때도 좀 정배열로 좀 전환이 되려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게다가 고점도 계속적으로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금 우상향 흐름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해도 이 추세를
조금 더 이어나가게 된다면은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복 관세를 좀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국도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지만 이제 미국의 농기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관세를 좀 부과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중국 시장을 아예 배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또 이런 국내 기업들이 중국으로 또 수출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역시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YM의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전에 22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농슬라라는 별명이 이제 국내에도 붙게 됐었죠.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23년도에 좀 주춤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24년도까지 조금 이어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실적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보시면은 12,900원까지 갔다가 이게 3,00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좀 상승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 현재가 좀 부근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00원에서 5,600원 사이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테마성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너무 높게 잡지는 않았고 이전 고점 수준으로 좀 잡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 고점이 이제 6,280원 정도인데 이제 라운드 가격대 맞춰서 6,300원으로 1차 목표가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700원으로 잡았습니다. 4,700원이라는 가격대가 지금 뭐 수급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이 박스권 흐름을 잠깐 보였었던 이 중간 정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좀 매물대가 형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TYM 5,300원에서 5,600원 사이에 천천히 모아가 보는 전략으로 끌고 가 보겠습니다. 그 외 가격 전략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공략주 받아보겠습니다. 특징주 때 살짝 언급된 바 있는데 오늘 잘 나가는 종목 STX 엔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재 움직임 봐야겠죠? 네, 그렇죠. 사실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미 한 차례 좀 추천을 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선 관련주들 중에서 물론 한 차례 급등을 보인 적은 있지만 아직 네.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못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앞서 이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면서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선박용 엔진, 그리고 심지어 방산 쪽 엔진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네. 기업이에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실적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좀 흑자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뒤늦게 좀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이 고점 구간을 좀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눌림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 구간을 다시 돌파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잡으면 딱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빨랐다. 급등을 좀 만들어내게 되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한 30분 정도만 일찍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 선박용 엔진에 대한 부분 역시나 지금 뭐 조선사 수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당연히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메인 제품, 우리나라가 이 전차에 대해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전차일까요? 전차 하면 K2 전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주포 하면 K9?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이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네. 주력 이제 제품 중에서 주력 제품 중에서 이 K2 전차랑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앵커님이 아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에 들어가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좀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주력 이 방산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만큼
지금 조선과 방산 쪽으로 모두 다 지금 이 실적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간 실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계속 점차 안 좋아지게 되면서 22년도에 88억의 영업 손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부터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189억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지난해 24년도에는 467억으로 갑자기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 방산 좋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미 해군과 관련돼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모멘텀을 얻었다. 왜냐? 또 이 방산 부문과 또 이 선박용을 같이 만들고 있는 회사로서 또 이 해군용에 대한 선박에 대한 부분도 좀 수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돌아와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부분이 2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작년에 8월 달에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이 22,000원을 돌파를 못했어요. 조선주들이 그렇게 좋고 방산주가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STX 엔진은 못 갔습니다. 오히려 241선까지 밀린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금 최근에 돌파를 했다가 밀려줬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윗구간의 물량을 한번 소화를 해줬고 지금 방산주들, 조선주들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또 뭐라고 했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딱 눌렸다가 지금 다시 22,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확실히 22,000원이 지지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오늘 뭐 또 21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한 매수가가 뭐 24,000원 부근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장 초반부터 계속 올라와서 매수가를 상향을 했는데 또 올라와서 조금 좀 애매한데 다시금 한 24,000원에서 24,500원 정도를 한번 조정을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고가 영역이라서 제가 그냥 28,000원 구간 정도로 잡아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주봉상으로 좀 길게 늘어놓고 보게 되면은 이전에 워낙에 조선사들이 그러니까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기업도 감자를 진행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감자를 진행하면서 떨어진 가격대가 이제 28,000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를 28,000원으로 잡고 근데 만약에 28,000원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목표가를 좀 확 높여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참고하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가 깨질 수 있는 2만 원 가격대로 잡아주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말씀 주셨던 24,000원에서 24,500원 사이까지 조금 조정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공략주 받아볼게요. 종목은 또 많으니까요. 코츠테크놀로지 한번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은데 네. 코츠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방산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군사장비 개발 및 생산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또 방산과 관련된 IT 서비스도 좀 개발해서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또 그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 코츠테크놀로지도 충분히 좀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네.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요즘 최근에 잘 가고 있는 기업들 다 전부 다 고객사로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공급 계약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줬습니다. 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계속해서 공급 계약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실적이 좋다 안 좋다?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서서히 올라오면서 실적 기반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내 방산 기업들 실적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와 맞물리게 되면서 좀 동기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자, 그래서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출액이 233억, 247억, 319억, 418억, 513억. 매년 지금 최대 매출액을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지금 실적이 좀 따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년 전에 2019년에 영업이익이 불과 11억에 불과했는데 지금 23년도 기준으로는 88억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바닥권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무 안정성을 좀 보더라도 지금 부채 비율이 100%가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6%,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 지금 가파르게 좀 상승이 되면서 7,700%대까지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꾸준하게 흑자를 유지하면서 돈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느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영업이익률이 4%, 5% 이러다가 23년도 기준으로는 17%대까지 증가했어요. 와. 그래서 네.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수익성까지 더 좋아진다. 그러면 앞으로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코츠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뭐 15,000원 구간 바닥 한번 다졌다가 이제 막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세요. 18,000원에서 18,200원 잡아주시고, 네. 목표가는 역시나 이전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가격대로 잡아봤습니다. 21,500원 잡아주시고, 손절가는 역시나 좀 하단부 15,5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방산이 강한 추세를 이어갈 때 내 계좌에 방산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왠지 모를 포모 현상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좀 관련해서 계속 관심주로 가져가 보고 싶었던 분들은 코츠테크놀로지 18,000원 구간에서 18,200원 사이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